나는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 사업하면서 바쁘게 돈 벌고 간간히 롤이나 하면서 평범하게 지내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해지니 호기심이 생기면서 그제야 슬슬 정치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깊이 관심 갖고 분석하는 수준이 되어서야 국민들이 왜 좌우로 나누어서 싸우는지 알게 되었다. 이건 100% 정치인 새끼들 때문이라는 것을. 거대 정당들은 우파, 좌파, 진보, 보수 이런 색깔론을 앞세워 국민들의 선택을 이분법으로 제한해버렸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한 기성 정치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권력을 위해서 국민을 이용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국민들끼리 진영 논리에 갇혀 나는 다 맞고 너는 다 틀리다며 싸우는 동안 나라 꼴은 빠르게 망가져갔고, 나라 돈 빼돌리기로 정치인들과 기득권층의 배는 더욱 불러가는 반면 국민들은 양극화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어 앞으로 살아갈 희망조차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 꼬라지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좌우를 가르지 않는 진짜 정치인을 찾기 시작했고, 지난 총선 때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준다는 허경영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국민배당금 1인당 150만원? 기본소득 얘기가 한창이긴 하지만 150만원이나 준다고? 좀 과장된 것 같았으나 일단 알아나 보기로 했다. 그런데 처음 검색해본 그의 영상에서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었다. 갑자기 신인? 모링 테스트?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이상한 종교인 것 같아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금방 꺼버리고 말았다. 그러다 며칠 후 허경영의 3.3 공약이라는 선거 홍보물을 받아보게 되었다. 때마침 심심해서 그 깨알 같은 글씨들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는데 읽다 보니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는 이 기분에 확신이 안 서서 유튜브에 허경영 3.3 공약을 검색해 보았다. 허경영이 직접 공약들을 설명해주는 영상이었는데 전에 잠깐 봤던 종교 교주 같은 분위기는 어디 가고 엄청난 정치적 소신을 보여주는 정치인이 서 있는 것이었다. 공약 하나하나 그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 점점 확신이 섰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모든 공약들이 오로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었고, 우스워 보였던 공약들조차도 설명을 듣고 나니 다른 정책들과 어우러져 꼭 필요한 정책들임을 납득하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허경영에 대해 내가 진지하게 지지해도 될 사람인가를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언론을 통해 전해 듣던 허경영은 사기꾼 그 자체였기에 이 사람에 대해 진지 빨고 알아보는 건 시간 낭비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허경영 강연들과 인터뷰들을 찾아보니 언론이 일방적으로 뒤집어 씌운 음해들이 하나 둘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저 허풍인 줄 알았던 것들에 확실한 증거, 증언, 증인들이 있었을 줄이야.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다 여의었고 찢어지도록 가난했음에도 IQ 430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두뇌와 어린 나이에 모르는 게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공부량, 게다가 우리나라 제1재벌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 되어 삼성의 반도체 시장 주도를 제시하고 관상채용법을 가르쳐 노조가 없으면서도 사원들이 만족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준 사람, 그런 허경영이 자랑스러웠던 이병철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허경영을 소개해줬고, 고작 20살 나이에 비선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여러 정책들을 기획했고, 그중 새마을운동이 대표적이었다. 약 30년 전 양아버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대부분을 아낌없이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했으며, 그 당시 알려진 것만도 무려 980억 원가량 18년간 15,000명의 빈민을 도와 한국의 페스탈로찌라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평생을 끊임없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왔으며, 요즘 무료 급식소가 많이 중단되어 밥 굶는 빈민들이 증가하자 이번엔 종로에 대형 무료 급식소를 오픈 중이라고 한다. 시간 맞춰 한 끼 주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마음껏 와서 먹어도 된다고 한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파티 초대를 받고 미국에 가서 부시를 만난 증거와 같이 간 증인이 있어도,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의 초대를 받고 같이 사진 찍고 웃고 이야기 나눈 증거와 증인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이라며 믿지 않았다. 언론과 기득권들이 그렇게 국민을 속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쌍욕을 먹고 조롱을 당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다 따라하게 되는 수십 년 전부터 일관된 공약들. 왜 그가 넘사벽 천재인지 하나하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진실을 마주하면서 그동안 남들 따라 그를 욕했던 내 자신이 참 못나 보였고 사과의 의미를 담아 이 영상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며칠간 빡세게 허경영에 대한 검증 마치고 그의 소신과 선행들에 반해 지지할 마음을 굳혔으며 국민을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이 왜 허경영을 음해하는지도 확실히 알게 되었다. 허경영은 그들의 권력 노름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자 보자. 그동안 그 새끼들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은 지금 과연 어떤 꼬라지인가? 매년 최고를 갱신하는 소득 양극화,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라는 매우 부끄럽고 처참한 타이틀. 이대로면 망국이 기정사실이 되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다 라는 누구나 다 아는 허경영의 이 명언은 그때 허경영 1승이라며 고개를 끄덕거리고 끝낼 것이 아닌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허경영을 좌파라고 부르지만 그는 철저히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고 그들이 존경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허경영을 우파라고 부르지만 기본소득의 완성형인 국민배당금 공약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터웠다. 고로 허경영의 정치에는 좌우가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모순과 약점들을 해결하는 중산주의라는 뛰어난 해결책을 제시할 뿐인 것이다. 허경영은 오래전부터 늘 말해왔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본인이 만든 정책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국민들이 그와 그의 공약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도래하였다. 언론의 눈속임에 속아서 처음엔 거부감이 들더라도 나처럼 직접 찾아봐야만 알 수가 있다. 좌우 기성 정치인들에게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우린 참 잘 알고 있다. 사회가 크게 혼란스럽고 나라가 망해가는 이 시점에 다음 선택은 진짜 마지막 기회나 다름이 없다. 국민들이 또 한 번 좌우 편가르는 놈들에게 개돼지로 이용당하면 대한민국엔 이젠 정말 미래가 없는 것이다. 허경영은 우리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다. 유튜브에서 허경영 채널들을 검색해보세요. 본자 스튜디오, 허경영 강연, 허경영 TV, 허경영 강연짤에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좌파 우파 답 없을 땐 허파. 감사합니다.